아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무슨 폐지를 줍는다고. 아니, 놀면 뭐하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낀데. 아빠 재산 다 어디 쓰려고. 그동안 고생도 했는데 골프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너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갔는데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린다고. 또 그 소리. 아빠, 엄마 세상 떠난 게 벌써 10년인데 이제 좀 누리셔도 됩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박서방 퇴근 시간 아이가. 뭐 얼른 가봐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알겠어요. 아버지 건물이랑 통장이랑 이 땅 등기부가 여기 어디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이씨, 없네. 아, 어딨노? 이거 찾아서 뭐 하려고요? 지순이 뭐 하는 기고? 니 또 아버지 통장 훔쳐가려고 그러나? 아, 훔쳐가기는 뭘, 뭐 좀 나눠 쓰자는 거지. 아, 아버지 재산 많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니 술 먹고 도박하는데 보태줄 돈 없다. 아따, 그 참 빡빡하게 구신다. 그 뭐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뭐 장남이 다 나한테 돈 들어올 텐데 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뭐라고? 그 봐요. 막 그렇게 열내시니까 몸에 무리가 오잖아. 에휴, 그냥 오래오래 사시고 뭐 재산만 좀 나눠 씁시다. 아, 아들 맞습니까? 이야, 이 뭐 아버지 월급날인가 보네. 이 뭐 용돈을 좀 쓸게요. 아유. 저걸 아들이라고. 어이구.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아빠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 적어요. 오빠? 몰라. 아빠 쓰러졌다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오빠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오늘도 날렸네. 아, 지난번엔 재미 좀 봤는데. 병원은 안 가봅니까? 왜? 오빠는 아빠 병원에 한 번도 안 와볼 거가. 아이, 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다고.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면 후회한다. 있을 때 좀 잘하자. 마 됐다. 니나 효도 많이 하세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이게 뭔데? 아빠 이게 무슨 다시 일어나서 나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노인네 뭐 아프다더만 뭐 여전하네. 내가 이 아버지 이름으로 집담보대출 조금만 받으면 이 뭐 10배로 막 갚아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오빠, 지금 뭐 하는데? 아버지 깨신다. 뭐 나는 볼일 끝났으니까 이만 갈게. 오빠! 오빠! 어린 시절부터 사고를 치며 아빠를 힘들게 했던 오빠는 그렇게 또 한 번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름을 했고 집은 결국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빠는 결국 합병증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이제 갔으니까 우리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할 거? 그래, 아빠 재산 나눠야지. 나눌 게 어딨다고. 오빠 네가 아빠 집까지 날려 먹었잖아. 아빠 재산이 그거 하나뿐인 줄 아나? 이 시골에 땅도 있고 저기 사거리에 작은 빌딩도 하나 있고, 아이고 엄마 이름으로 돼 있던 빌라도 있었잖아. 니도 뭐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떼줄게. 떼줘. 아빠 재산 다 나한테 준다고 아빠가 유언도 남겼다. 야, 내 출혈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뭔 말을 했다고? 이거 봐라, 아빠 필체 맞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이걸로 아빠 유산 다 물려받을 거다. 아빠 간호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유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막 그럼 뭐 소송 가야 되겠네. 유류분이라고 들어는 봤나? 나도 뭐 내 목 다 찾아갈 거니까 기대해라, 동생아. 네, 정말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고 병간호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일단 사건을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생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게 있을 때 제기하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제 마음속으로는 유류분 이러면 기름값이나 주고 말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예. 근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일원 씨가 생전에 딸에게 지금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보니까 10억 원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오빠 진수 씨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이 재산을 모두 뺏길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네요. 자, 그러게요. 일단 오빠 정진수 씨가 유류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박보영 변호사님, 이게 소송이 가능합니까? 네,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즉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으로서 망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이전해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정진수 씨는 망인이 정혜원 씨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는 바람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빠가 소를 제기하면 동생인 예원 씨가 너무 억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동생 예원 씨가 좀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최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정진수 씨와 같은 폐룡산 투기인에 대한 제재, 정혜원 씨와 같은 기여 상속인에 대한 기여도 인정에 대해 현행 민법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법 부작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쟁점이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종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네. 실무에서도 부모님이 사망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소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네요. 사실 네. 뭐 정진수 씨는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데 정말 큰 역할을 하긴 한 폐륜 상속인인데 이게 보니까 이런 폐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속이 시원한 결정입니다. 제대로 된 결정이죠. 자, 그리고 예원 씨처럼 지금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큰 이 기여 상속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현행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이를 유류분 규정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 이 경우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서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들이 조금 한데 모아진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되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은 지금도 인정되지만 그동안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부 불합리한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지금 정진수 씨는 이제 폐륜 상속인이니까 이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하라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법 공백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봐서는 현재 주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굉장히 꼼꼼히 보셨던 것 같은데요. 성격이 꼼꼼하죠.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법 개정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를 때 정진수 씨는 정예원 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폐륜적인 행위 등 유류분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되는 사건의 경우에 유류분 상실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추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드라마 속의 정진수 씨가 저희가 봐도 폐륜 상속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폐륜 상속인의 범위, 이게 어느 정도 해야 폐륜 상속인인지 궁금합니다. 네, 입법자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야 하겠지만 현행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사례와 같이 상속 결격 사유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같은 형법상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가 성립될 정도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장기간 자식을 버리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수십 년 경과 후 그 자녀 사망 시 상속만 받으려 하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들처럼 부양 보호가 필요한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방임하여 인륜을 저버린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패륜 논점이 유류분 소송 시 상호 치열하게 공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아버지가 병실에서 누워 있을 때 네. 말은 못하지만 글로 썼잖아요. 내 재산을 모두 딸인 너에게 주겠다. 그거를 유언에 가름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자필 증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와 구수 증서 5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네. 각 방식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필 유언에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인은 뇌출혈로 편마비가 온 상태에서 종이에 전 재산을 예원 씨에게 준다고만 기재했을 뿐 네. 다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을 작성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시간을 돌린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야 이게 지금 자신의 재산 전부를 딸 예원 씨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네, 망인의 사망 1년 전에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망인의 바람대로 예원 씨에게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귀속시킬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망인이 사망 전에 주거래 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망인 생전에 예금과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맡긴 후 자산 관리를 받으면서 사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인데요. 네. 위탁자가 피상속인이 되며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자신의 의사를 신탁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망 1년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신탁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예원 씨가 망인의 신탁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있고요. 수탁자인 은행은 제3자이므로 결국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만약 사망 1년 전에 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은행이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이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 1년이 중요하네. 사망하기 1년을 이전으로 넘어가야 그게 유효할 수 있는 신탁이 되네요. 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만 포함되기 때문이죠. 네. 자, 유류분 상속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 정예원 씨죠? 예원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예원 씨는 평생 아버지를 괴롭히고 남보다 못하게 살아온 오빠인 정진수 씨가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법적 분쟁을 예고한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망인이 작성해준 전 재산을 준다는 메모 내용은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정진수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소송은 진행되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 규정이 도입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연기하거나 법원의 중단을 요청해서 입법적 보완이 된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